여기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16쪽에 두 번째 소단원, 유리수의 소수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볼까? 물론 이제 초반 부분인데 대단원으로 구분을 지어보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대단원이 뭐였냐면 뭐였지? 유리수와 순환소수였어. 유리수와 첫 번째 대단원 순환소수. 이렇게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소단원으로서 바로 순환소수가 무엇인지를 배웠었던 거지.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소단원의 뭐야? 여기 제목은 유리수의 소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두 번째 유리수의 소수 표현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야. 유리수랑 순환소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 보는 거야. 유리수가 뭔지는 작년에 배웠고 순환소수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 두 개의 사이에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배워보는 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차시에 배울 시간인 거지. 개념인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이제 유리수가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제목에 떡하니 크게 나와 있는 이 유리수. 유리수라는 것은 뭐였어? 얘들아, 쌤이 질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컴퓨터 앞에서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유리수라는 것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모 분자에 자연수가 들어간 분수, 분모 분자가 자연수인 분수에 양의 기호 플러스랑 음의 기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 근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알아둘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유리수는 곧 뭐다? 분수다. 유리수는 분수랑 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분수의 다른 말을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love, 한자로 표현하면 애, 이거 사랑 애자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개념인데도 그냥 다르게 표현된 것뿐이지 유리수랑 분수는 같은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러한 분수를 우리는 소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 하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게, 얘들아, 분수랑 유리수는 같은 개념이지만 소수랑은 분수도 같은 개념이 아니고 유리수도 같은 개념이 당연히 아니야. 알겠지? 달라. 조금 달라. 이거를 우리가 이번 대단원에서 정확하게 좀 배울 수 있을 거야. 참고로 말해주면 어떤 게 더 큰 개념이냐면, 분수가 있으면, 분수가 이만큼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면 소수는 훨씬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어. 소수는. 그리고 심지어 분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뭔가 쌤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이만큼 있으면 소수는 그러한 영역을 다 표현할 수도 있을 뿐더러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소수야. 그래서 같지는 않아. 훨씬 더 큰 개념이 소수야. 알겠지? 그것만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고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는 여기 밑에 있는 탐구학습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유리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유한소수는 뭐였어? 소수 중에서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소수였어. 그래서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렇게 해야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 순환소수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를 보면 2분의 1, 뭐 이렇게 4개의 분수가 주어져 있고 유리수가 주어져 있는데 분모의 소인수를 구하여 보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어. 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그냥 나누기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소인수 분해하는 거 있었잖아. 우리가 소인수 분해한다. 그래서 뭐 곱하기로 표현하는 거, 혹은 그냥 소인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기로 표현했을 때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인수로
인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소수인 인수라고 하는 거거든. 소수로 표현되는 인수. 그것들을 구하면 될 것 같아. 2분의 1의 분모는 2고요. 얘들아 좀 확대를 해볼까? 2분의 1의 분모는 2인데 2는 소인수가 그냥 자기 자신 하나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2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돼. 괜찮을까? 20분의 3. 20분의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20분의 3은 분모가 일단 20이잖아. 그치? 어디다 써줄까? 여기 오른쪽에 써볼까? 20인데 2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어? 2 해주고 10 또 2로 나눠지겠지. 5. 그래서 소인수분해 하면은 20은 2 곱하기 2 곱하기 5구나. 혹은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였지. 소인수분해 하면. 그럼 소인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소인수는 2와 5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구성원들을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소수로 표현된 구성원들을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8분의 1도 마찬가지지. 8분의 1도 소인수분해 분모를 먼저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눠지니까 4. 또 4를 나누면 2 하면 끝났지. 소수로 다 표현됐으니까. 얘는 결국엔 뭐다? 2의 세제곱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소인수를 물어봤을 때에는 2만 써준다는 거지. 2만 이렇게. 오케이. 6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6분의 5의 분모는 6이니까 6은 2와 3. 즉 그냥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 그러면 소인수는 뭐라 쓰는 거라고? 이거 하나하나 구성원들을 쓰는 거라고. 2와 3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나서 소수 표현. 이거 소수 표현은 시간을 쌤이 기다릴게. 한번 빨리 좀 풀어봐. 20분의 3. 소수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사실은 지난 시간처럼 분자를 이제 분모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분의 3을 분자를 분모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해서 구할 수도 있어, 물론. 근데 이거는 꽤나 번거로운 작업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도 있냐면 20분의 3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게 목표잖아, 우리는. 그래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쉽게 얘는 쉽게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100분의 3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0.03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20을 100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20을 뭐가 필요해? 그치, 5가 필요하지.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줄 수가 있겠지. 대신에 분모에 했으면 결국엔 뭐도 해줘야 돼? 분자에도 해줘야 우리는 변함이 없는 거지, 숫자가.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를 일일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리고 분자도 똑같이 5로 곱해서 100분의 15로 만듦으로써 간단하게 0.15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빈칸에 우리가 구한 0.15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8분의 1 같은 경우에 이제 분모를 1000으로 만들어 주려면 얘들아 몇을 곱해야 될까? 이거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어? 8분의 1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줘야 돼? 그렇지. 이거를 대부분 거의 외우다시피 알아두는 게 오히려 좋을 거야. 125를 곱해주면 우리가 1000으로 분모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1000분의 125니까 우리는 소수로 표현하면 0.125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빈칸만 너무 채우고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얘들아, 우리는 지금 분수 4개를 소수로 표현을 해본 거야.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유한소수는 어디 있어? 유한소수는 이렇게 3개가 유한소수야. 이렇게 3개가 유한소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야? 얘는 여기 뒤에 점점점 있잖아. 그리고 이 3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여? 즉 얘는 뭐야? 0.83 땡. 이렇게. 얘는 바로 순환하는 소수야. 유한소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문제 지금 교과서에서 물어본 것처럼 언제 유한소수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언제 어떤 분수가 과연 유한소수가 되는 걸까?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 지금 우리의 포커스인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 앞에 것들은 유한소수가 되고 그리고 뒤에 거는 유한소수가 안 되고 근데 앞에 거는 봤더니 소인수가 2랑 5로만 이루어져 있고 또 얘는 2도 있긴 있는데 3이 하나 있어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지 않아 얘들아? 사실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꾸로 유한소수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유한소수가 뭔지 한번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분석을 해보자. 유한소수가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다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0.5 같은 경우는 10분의 5, 0.15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00인 거니까 100분의 15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을 10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0.125도 마찬가지로 1000분의 125인데 10의 세제곱분의 12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즉 유한소수라는 것은 뭐다? 분모가 뭐 10의 거듭제곱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10이든 10의 제곱이든 10의 세제곱이든 그 이상이든 이런 식으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곱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말해보면 6분의 5 같은 경우 6분의 5를 다시 이렇게 가져와 볼게. 6분의 5 같은 경우에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얘들아? 이거는 지금 2 곱하기 3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뒤에 있는 3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10, 100, 1000 이런 숫자를 절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얘는 무조건 30, 300, 3000 이런 식으로만 되지 10만 들어가지는 않아. 얘네들은 유한소수가 될 수가 그래서 없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그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뿐이어야지만 우리가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졌었던 요 질문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어떤 분수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유한소수는 뭐니까?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어야 하는 거니까 거듭제곱이어야 하는 거니까 즉 어떤 분수 여기서 말하는 분수라는 건 그냥 유리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같은 개념이야.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겠어 얘들아?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될 수 있는 분수라는 거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될 수 있는 분수 즉 그걸 정리하면 수학적으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되려면 분모가 소인수를 2 또는 5만 가지고 있는 분수라는 거지. 바로 요 개념이 아이고 미안 쌤이 조금 잘못 바꿨어. 바로 요 개념이 우리가 배우는 개념이라는 거지. 오늘 이번에 배우는 거라는 거지. 오케이? 괜찮을까? 이해해야 될까?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따가 쌤이랑 줌에서 만나가지고 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으면 유한소수로 바꿀 수가 있고 혹은 2 또는 5가 아니라 막 다른 거 3 아니면 뭐 7, 11, 13 뭐 이런 다른 소수가 있으면 걔는 절대로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럼 예제 하나만 딱 풀어보고 수업 끝내도록 합시다. 예제 1번에서 몇 번 풀어볼 거냐면 1, 2번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쌤이랑 같이 풀어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봐. 분모가 2랑 5밖에 없지. 즉
얘는 유한소수로 무조건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왜? 여기에다가 곱하기 5. 다시 한번 써볼까? 이쁘게. 1번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 곱하기 5에다가 5를 한번 이렇게 더 곱해주면, 즉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5를 곱해주면 우리는 2의 제곱 5의 제곱 분의 15, 즉 10의 제곱분의 15이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0.15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너무 빨리 했나? 괜찮지? 이 정도 따라올 수 있지.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2번을 먼저 180분의 42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줄 거야. 180을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먼저 10을 나눠서 18, 그리고 18은 2로 나눠주면 9, 그리고 3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즉 180은 뭐다? 180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0. 근데 이거는 분해만 한 거지 소인수 분해를 시킨 건 아니거든. 왜냐면 10이라는 건 소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10도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5. 즉 마지막으로 같은 소수끼리 정리를 해주면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80분의 4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42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근데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3이 보이지. 그래서 이거 무조건 유한소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3이 혹시라도 약분을 시켜줌으로써 지워질 수 있는지 없어지는 숫자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분자랑 분모를 서로 약분을 한번 시켜볼 거야. 자, 3 지워지면서 이거 몇으로 약분되는 거야? 하나 지워지면서 14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14 같은 경우는 뭐 또 2랑 하나 지워지면서 7로 되겠지. 즉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7인 셈이야.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유한소수가 절대로 안 되지. 3이 무조건 살아있잖아. 알겠지?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걸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 풀이에도 각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 얘는 유한소수 아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3, 4번은 조금 시간 되면 한번 해보고, 일단은 우리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줌에서 얼굴 보도록 합시다. 줌으로 들어와 얘들아. 고생했어.